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간의 소회를 먼저 밝혀주십시오. 그 9년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요. 이게 끝날 때쯤 보니까 우리가 9년 전에 사업하라는 걸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과연 그 기술 사업하라는 걸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2020 사업의 예타 기획 시에만 해도 우리가 연구 부분에 좀 빠진 부분만 채워도 사업화가 될 거고 좋은 기술만 있으면 사업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년 동안 사업화를 쭉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시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수한 기술보다는 정말 기업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 사업화하고는 상당히 다르구나 이걸 느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기술 사업화가 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사업이 이제 기술 사업화를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뭐 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은 액수만 놓고 보면 뭐 괜찮은 성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더 관심을 두는 거는 결국 우리가 나노 기술이라든지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을 정부가 개발을 투자를 할 때 최종적으로는 사업화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창출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갖는 거는 이런 신기술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사업화되는가 그 방법을 찾는 데 저는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방법을 찾았다는 거에 그 증거가 매출이 이제 꽤 발생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1,437억을 투입해서 7천억 넘는 그 매출 자체의 구성을 보시면 뭐 어떤 과제는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어떤 과제는 지금제 매출이 발생하는 과제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그 개발 제품, 그다음 사업화 제품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는 이 제품이 굉장히 큰 매출을 발생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제품은 매출이 줄고 또 다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R&D가 이게 어느 시점 특정 시점에 뭐 성과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나노라는 첨단 분야의 기술이 적어도 2020 사업 모델 정도를 따라가면 최소한 일부는 사업화를 할 수 있겠구나. 그걸 터득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하나하나 다 중요한 사업이니까 뭐 특별히 어느 걸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뭐 큰 매출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만 갖고도 거의 3천억 매출을 발생하는 제품도 있었고요. 근데 그 제품은 NT-IT가 융합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T 사업의 그 산업의 특성상 큰 매출은 나지만 그 생명 주기가 굉장히 짧죠. 그런 사업이 있는가 반면 또 소재 같은 부분은 매출이 굉장히 천천히 나옵니다. 천천히 나오고 지금 현재는 매출 규모가 굉장히 적지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이 그 제품인 경우는 한 5년 지나면 IT 지금 한 5년 이내에 수명이 끝난 IT 제품보다도 더 큰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제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그런 뭐 나노라는 건 소부장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사업화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매출액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뭐 실패한 과제가 다 아쉽죠. 다 아쉬운데 그 특별히 조금 저희가 이렇게 그 관심을 쏟은 거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특히 장비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 소부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나노에서는 굉장히 작은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측정 이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뭐 소부장 이런 이슈가 되기 전부터 이제 장비는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 한 두 가지 장비는 나노에서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매출까지 가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일부 매출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아쉬운 이유는 이게 성능이 좋다고 이게 사업화가 되는 게 아니다. 특히 장비는
그리고 측정 분석 장비는 세계 글로벌 회사들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아성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제품이 아주 성능 좋은 한 단독 제품을 가지고 뚫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가 경쟁 제품이 들어가면 뭐 끼워 팔기도 하고 아니면 가격을 뭐 굉장히 낮춰줘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별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그리고 성능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좋지만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요소들 때문에 시장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그게 특히 장비 부분이었습니다. 나눔과 2020 사업단의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사업은 뭐 성과 보고회가 끝난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는 2020년 말에 종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2020 사업을 조금 더 연장하는 의미의 2020 플러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020 사업을 지원했던 과기부하고 산업부가 후속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2030이 기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기는 아마 2020 사업으로 우리가 터득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보완을 하면 정말 신기술이 사업화하는 정말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2030이 좀 진행이 되면 아마 그동안 2020에서 다 담지 못했던 부분들에 우리 새로운 방법론을 찾으면 우리 기초 연구 성과가 사업화까지 연결되는 모델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아마 그런 일은 양쪽 부처가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타를 통과하고 나면 후속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금을 써서 연구개발을 투자를 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뭐 지식을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을 나중 사업화까지 연결해서 결국은 세금으로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R&D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20 사업 같은 이런 우리가 방법론을 잘 터득을 하면 정말 원천 기술부터 시작해서 사업화까지 특히 요즘같이 빠른 세상에서는 사업화를 해도 빨리 해야 되죠. 조금 늦으면 이미 시장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면 아마 세금을 내시는 국민들한테도 좋을 거고 또 새로운 제품으로 돈을 벌어야 할 때는 기업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또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개발한 기술이 그냥 논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이 되고 이게 우리가 부로 전환되는 것을 보면 아마 더욱더 연구가 활성화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R&D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